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6.6% 올라서 2445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트럼프 관세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었는데요. 어제 결국에는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발표를 했습니다. 네, 시장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뉴스였고요. 결국에는 미국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지면서 이렇게 되면 뭐 금융위기로 전이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. 네, 그런 것들을 이제 우려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미국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적이 있을까 싶네요. 네. 그래서 하루에 정말 뭐 변동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. 사실 이 관세 유예 조치가 발표되기 전에 선물 시장 같은 데서는 거의 마이너스 4%, 네, 뭐 그 정도를 기록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에 비해서는 네, 거의 뭐 한 17% 이상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의 뭐 하루아침에 지수가 엄청나게 변동을 했고요. 네, 그래도 어쨌든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 미국 증시가 20% 이상 이렇게 빠지면 좀 시스템적인 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. 워낙 이제 미국의 헤지펀드라던가 이런 투자 회사들이 좀 레버리지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워낙 또 미국의 가게들 개인들은 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런 거를 우려해서 그런지 더 이상은 뭐 이제 보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 90일 유예를 발표를 했는데 뭐 그렇다고 관세가 없는 건 아니고 10% 기본 관세는 매긴다고 합니다. 네, 그래도 워낙 뭐 시장이 완전히 초토화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거는 막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다리던 그런 뉴스였던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뭐 나스닥은 뭐 12% 이렇게 오르는 기록을 썼습니다. 다우도 7.8%가 올랐고요. S&P 500 같은 경우는 9.5%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어, 거의 뭐 미국 최고점이 S&P가 6,150 정도였고요. 그리고 최저점이 한 4,800대까지 이렇게 빠졌었거든요. 네, 한 절반 가까이 그래도 되돌렸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 정도면 이제 위기가 끝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뭐 아직까지 그래도 잔불이 완전히 뭐 꺼지진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단은 여태까지의 이런 타격이 과연 하나도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. 네, 그래서 뭐 일단은 큰 고비는 넘겼지만 네, 그렇다고 뭐 긴장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. 네, 어제 뭐 미국 주요 종목 보시면 네, 참 이런 것도 기록적인 이런 상승 어, 네, 예, 이런 그래프일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제일 많이 빠진 종목들이 더 이제 크게 반등을 했고요. 네, 테슬라가 22% 상승을 했고, 엔비디아가 18%, 브로드컴이 18% 이렇게 올랐습니다. 애플 같은 경우도 관세의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기업이다 보니까 네, 15%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네,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크게 올랐고요. 다른 종목들도 뭐 대부분 크게 이렇게 다 상승을 했습니다. JP모건 같은 경우도 8% 상승을 했고요. 월마트가 9.5%. 네, 그리고 WTI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WTI도 좀 올라오면서 에너지 기업들도 올라왔습니다. 엑슨모빌이 5%, 쉐브론이 6.6% 상승을 했습니다. 네, WTI 같은 경우도 사실 주식 시장이 폭락했을 때 거의 뭐 50달러대 중반까지 이렇게 막 빠지더라고요. 네, 그래서 확실히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심했었는데
지금은 다시 60달러대 정도로 오면서 조금 우려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네, 근데 뭐 참 트럼프의 목적은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중국만 어쨌든 뭐 관세를 유예를 하지는 않았고요. 네, 그래서 뭐 중국은 이 정도의 관세를 맞으면 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뭐 그리고 참 전략적인 그런 조치인 게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유예가 되면서 거의 중국을 고립시키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워낙 뭐 이 관세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좀 덜 빠지기는 했었어요. 워낙 그 낮은 수준에 있었던 그런 주가였기 때문에 뭐 최근 고점인 뭐 2600대 중반 요 정도에서 본다 그러면 네, 장중에 2300을 깨기도 했지만은 뭐 한 15% 정도 네, 요 정도 조정이었던 것 같아서 미국이 20% 이상 빠졌던 거를 생각을 하면 그래도 조금 덜 빠졌었던 국내 증시였습니다. 네. 근데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산 것 같진 않아요. 뭐 3천억대 이렇게 사가지고 외국인이 판 거를 생각하면 네, 지금 뭐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계속 팔았거든요. 그리고 판 물량도 많습니다. 네, 이 정도를 지금 팔았는데 뭐 아주 조금 이렇게 돌리는 그런 수준이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일주일 매도가 5조가 넘고요. 한 달 매도가 9조가 넘습니다. 네, 3개월로 보면 15조 뭐 이렇게 지금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, 여전히 뭐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증시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. 네, 우리나라 뭐 주요 종목들 보시면 뭐 대부분 다 크게 상승을 했는데 뭐 그중에서도 좀 상승폭이 컸던 거는 네,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확실히 나스닥을 잘 따라가면서 11% 상승을 했고요. 그리고 확실히 좀 좋았던 섹터들이 계속해서 더 좋은 모습이었어요.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가 네, 10% 올랐고요. 음,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.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한 6, 7%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,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정말 안 빠졌었거든요. 네, 거의 60만 원을 깨지 않을 정도로 60만 원대를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, 거의 뭐 조정을 느낄 수가 없었죠. 사실 지금 뭐 이런 방산 쪽이나 이런 업황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유상증자나 이런 좀 악재가 없었으면 뭐 지금쯤 뭐 한 8, 90만 원이 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때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유상증자라는 악재가 나왔었죠. 네, 그래도 이제 주주들이 워낙 항의를 많이 한 그런 결과로 유상증자가 조금 완화는 됐습니다. 처음에 거의 뭐 3조 6천억을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는데 2조 3천억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1조 3천억은 삼자 배당이라서 결국에는 개인들한테는 1조 정도를 조달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현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뭐 한 3% 정도 희석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뭐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이런 것들을 조금 주주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. 네,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도 조금 나아지는 그래도 모습을 보여줘서 다행인 것 같고요. 워낙 뭐 업황이나 이런 거는 좋기 때문에 네, 우리나라를 이끄는 그런 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미 뭐 시총이 9위 수준이라서요. 네, 뭐 기아차를 조만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우리 증시 오늘 뭐 크게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워낙 그 많이 빠져 있던 이런 증시라서 뭐 바닥을 이렇게 찍고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뭐 싼 가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워낙 또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 따라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뭐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이 가격에서 급하게 팔 필요는 없는 그런 수준인 거는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뭐 미국 증시도 좀 안정이 되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선진화 조치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이 되면서
좀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런 회복장이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